1930년대 일본에는 요바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바이 풍습이란 당시 일본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여자가 잠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하는 풍습이었습니다. 무방비로 당한 여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상황일 수도 있지만 풍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탓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반면 젊은 청년들은 이런 축제를 마다할 리 없었습니다.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 치야마 또한 이런 축제의 분위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치야마도 저녁에 담을 넘어 이곳저곳 여성들이 혼자 자는 방에 들어가 관계를 즐기곤 했습니다. 치야마는 오카야마현 쿠라미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 12월에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결핵으로 잃었습니다. 6살 때 누나와 함께 할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이사한 후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항상 즐거울 것만 같았던 그 인생은 일본 제국주의 앞에 징병검사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제국주의란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하여 본국으로 흡수하여 대국을 건설하려는 침략주의 경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치야마 역시 인근 민족 정벌을 위해 징병검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징병검사를 하던 중 그에게서 치명적인 질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결핵이었습니다. 결핵은 상당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서 이 병에 걸린 청년은 누구라도 징병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바이 축제 때 여성들 사이에 치야마가 결핵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져버렸고 여성들은 치야마를 거부했습니다. 치야마는 갑자기 이런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징병 신체 검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본인을 좋아했던 여성들이 결핵에 걸렸다는 이유로 본인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1937년 그는 최종적으로 이 병 부적격 소집 가능자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완전 면제는 아니었지만 전쟁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급하게 전장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자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결핵에 걸린 사람을 멀리했던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핵을 치료할 만한 약이 없어 가족이라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군대를 안 가면 좋을 것 같았지만 그 당시 아주 형편없는 청년들도 웬만하면 징집이 되었기 때문에 군대에 못 간 청년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 취직도 안 되었고 개, 돼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멸시를 참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거나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도시와 다르게 농촌 일을 위해 징병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징병 대상자가 신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군 헌병대가 청년을 잡으러 며칠을 수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마을 청년을 인근 산속에 숨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징병검사를 받을 때만 해도 치야마는 한 여성과 약혼을 했었고 아이까지 있었는데 불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약혼녀는 치야마를 버리고 징병검사에 합격한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자 치야마는 너무 큰 충격으로 며칠 밤 잠을 못 자며 고통스러워하다 사이코패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바이 사건도 그렇고 약혼녀 사건도 그렇고 여성들이 하나둘 본인을 피해 다니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여성에 대한 증오가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치야마는 사냥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치야마는 엽총을 구매하고 총알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메고
마을 북쪽 언덕을 넘을 때면 키시모토 부인이 경계하는 눈초리로 치야마를 쳐다봤고, 그럴 때마다 치야마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른 여성들처럼 본인을 병든 놈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언덕 뒤에서 사격 연습을 하며 요란한 총성을 울려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더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너희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죽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야마는 산속에서 연습 도중 찰과상을 입어 약국에 소독제와 가루약을 구입했습니다. 그날 저녁 치야마의 할머니는 손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손자가 주방에서 미숫국에 가루약을 넣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할머니는 본인을 독살하려는 손자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뒤지던 경찰은 치야마 방 안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수십 자루의 엽총과 총알들, 그리고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도검류를 보고 치야마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렵 사냥 면허도 취소시켰습니다. 그 방 안에 가득했던 모든 총기류도 압수해버렸습니다. 치야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믿었던 할머니가 손자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그 복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치야마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몇 푼 쥐어주며 총기와 탄화를 구입했습니다. 도검, 도끼도 날을 바짝 세워 숨겨두었습니다. 치야마는 브라운 엽총을 구연발로 발사할 수 있게 개조한 후 범행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날은 바로 1938년 5월 20일 새벽 1시. 1938년 5월 20일 치야마는 전신주에 올라가 송전선을 절단하고 마을 전체를 정전시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정전을 그다지 특별하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기관리회사에 문의했으나 기다려보라며 그쪽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치야마는 가족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옷장으로 갔습니다. 그 방은 2층이어서 조금이라도 삐그덕 소리가 나는 날에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가족들이 본인을 유난히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챌 수 없게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치야마는 조심스럽게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할머니 요네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날이 바짝 서 있는 도끼를 허리춤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도끼를 한 번에 내리쳤습니다. 분이 안 풀린 치야마는 엽총을 꺼내 할머니 복부를 향해 격발했습니다. 치야마는 장비를 챙겨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언덕을 넘어갈 때마다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이웃 여자와 가족을 몰살하려고 달렸습니다. 키시모토 부인의 집 담벼락에 멈춰선 치야마는 가쁜 숨을 헐떡였습니다. 요바이를 하면서 마을집 담벼락을 쉽게 넘는 방법을 터득했던 치야마에게는 담벼락 넘기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담벼락을 넘어 안방에 들어간 치야마는 카시모토 일가족 5명을 모두 죽이려 엽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총성이 울려 퍼진다면 애써 준비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날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총을 다시 등 뒤로 메고 일본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키시모토와 그녀의 남편 카츠유키를 일본도로 목과 가슴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한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 요시오와 마루모도 일본도로 길게 베어 살해했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다른 곳에서 숙박했던 딸 미사는 다행히
참변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치아마는 그녀가 어디에 묵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치아마는 수지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에서는 4명이 잠들어 있었는데 시골 마을이라서 문을 잠그고 자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아마는 너무 쉽게 그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를 목에 대고 엽총을 발사했고 그 남편 휴지와 장녀 요시코, 여동생 치즈코를 엽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치아마는 옆집으로 갔습니다. 타카시의 집에 잠자고 있던 타카시의 일가족 4명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그 중에는 임신한 큰딸이 있었는데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집안에는 70세 할머니가 있었으나 본인을 원망하지 말고 손녀를 잘못 둬서 죽는 것이니 원망하려거든 손녀를 원망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타카시의 뒷집 마사이치의 일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한 지 6일밖에 안 된 딸과 사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오타카즈의 일가족 그리고 테라카와 코지 일가족 모두 엽총으로 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이치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화롯불을 보고 있던 어머니를 엽총으로 쏴서 죽이자 안방에서 자고 있던 우이치는 창문을 깨고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니시카모 경찰서에는 경찰이 없었습니다. 워낙 작은 마을이었고 평온하다 보니 상주하는 경찰관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치야마는 유리창을 깨고 도망간 우이치를 포기하고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았습니다. 우이치는 논두렁길을 맨발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3km를 달려 인근 히가시카모 파출소에 도착한 후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설명해 주었고 경찰은 인근 경찰과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치야마는 10번째 집에 들어가 스야오 8가족 중 6명을 살해하고 대나무 숲으로 도망간 스에오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대나무 숲 깊숙이 들어간 그를 잡기엔 무서웠던지 엽총 서너 발을 발사하고 다른 집으로 떠났습니다. 치야마는 그렇게 11번째 집까지 몰살시키며 30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쉴 새 없이 딸이 있는 집이란 집은 모두 돌아다니며 모든 가족을 살해했는데 갑자기 한 집에 들어가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연필과 종이를 건네주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을 남겨두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치야마는 마을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유서 한 장을 남겨놓고 자살했습니다. 약혼녀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면서 나는 결심했다. 모든 여자들은 죽여버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할머니는 죽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나를 신고한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결핵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 취급 못 받고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다 보니 복수심만 쌓였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